1980년대 한무철, 김대식, 최규태는 서로 우정을 다지며 맹세까지 했다. 김대식과 최규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무철이 구해줬다. 김대식과 최규태는 왜 자신들을 구해줬냐 했고 한무철은 니들이 나 구해줬잖냐고 했다. 이어 한무철과 김대식, 최규태는 손을 모으며 죽으나 사나 우리 우정은 영원하다고 외쳤다. 하지만 40년 지난 뒤 세 사람의 우정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한무철은 아끼고 아껴서 건물주가 됐지만 돈밖에 모르며 친구들 우정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사망한 장례식에서 한무철은 사망자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부의금이라도 갖고 가겠다고 했다. 이에 분노한 사망자의 자녀가 아버지 모욕하지 마라고 했지만 한무철은 막말을 쏟으며 따질 거면 죽은 너 아버지에 따지던가 연좌제 모르냐며 내 아버지가 돈을 못 갚았으면 너라도 갚아라고 했다. 사망자 자녀는 결국 한무철에게 주먹을 날렸고 한무철은 끌려나갈 위기에 처했다. 너무나 변해버린 한무철의 모습을 본 김대식과 최규태는 이를 외면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재미와 감동을 전제로 방영된 대운을 잡아라를 만나게 되었네요. 매일 재밌게 시청하시고 시청자님도 대운을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철은 자신의 아내 미자와 함께 고급스러운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대식과 규태가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무철은 이제 우정 따위에 집착하지 않았다.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돈, 사업,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권력이 있었다. 대식과 규태가 아무리 그를 비난하고 떠나갔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무철은 더 이상 한때의 친구가 아닌 사업 파트너였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은 미자가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자는 무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우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그런 말을 꺼낼 때마다 그녀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우정? 그런 건 진작에 버린 사람이야. 미자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런데 그날 해숙과의 만남에서 미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해숙은 미자의 돈 문제를 조롱하며 웃고 있었고 미자는 그 순간 해숙의 웃음을 삼킬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참아야 하나? 해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했다. 그래, 이제 참아야지.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에 미자는 속이 끓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미자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제 무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녀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철의 자랑이자 자부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과 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 뒤 대식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해숙이 다가와 그가 방금 겪은 일을 묻자 대식은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상실감이 묻어 있었다. 해숙은 그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대식 왜 그렇게 말이 없지? 대식은 한숨을 쉬며 해숙에게 고백했다. 사실 내가 말한 대로 대출을 갚은 게 아니야. 거짓말했어. 이제 그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된 거야.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출이 막혔다는 거야? 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응, 은행에서 거절당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해숙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다. 이제 우리가 무철에게 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대식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무철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어. 그는 절대 우리를 돕지 않을 거야. 해숙은 눈물을 참고 대식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방법이 없다면 이제라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그때 대식은 해숙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들의 대화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무철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대식은 치킨집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일을 마친 후 무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무철에게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내가 왜 우리 건물에 치킨집을 들인 건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힘들게 장사하는 동안
너는 돈을 쥐고 있었던 거지. 무철은 전화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게 뭐 어때서? 내 건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할 수 있는 거지. 너희가 잘 되든 말든 내 상관 아니야. 대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무철에게 말했다. 너 이제는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너와의 우정은 끝났어. 무철은 대식의 말을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으면서 소리쳤다. 그럼 넌 너대로 힘들게 살아라. 난 내 길을 간다. 대식은 전화를 끊고 나서 자신이 무철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순간이 왔음을 실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한편 규태는 자신도 무철과의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규태는 어느 날 무철에게 직접 말했다. 무철아, 내가 이렇게 변한 줄 몰랐어. 우정은 이제 끝났어. 무철은 규태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그를 밀어냈다. 그래, 끝났다고? 그럼 내 길을 가는 거다. 너는 내 발목을 잡을 자격이 없어. 규태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그렇게 무철과의 우정은 완전히 깨졌고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무철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은 돈과 권력이었고 그것만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점점 더 외로워지면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대운 빌딩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오픈하면서 대식과 해숙은 큰 충격을 받는다. 대식은 그동안 힘겹게 가게를 유지해왔는데 무철이 치킨집을 들인 걸 보며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해숙 역시 치킨집에 자주 찾아오는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된다. 그들은 무철을 향한 불만이 점점 커져만 가고 결국 무철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따졌다. 하지만 무철은 그들 앞에서 무표정하게 말했다. 보증금 1억 원 인상. 대식과 해숙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또다시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대식은 분노를 억제하려 했지만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무철에게 항의한다. 그러나 무철은 여전히 냉정하게 그들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게 비즈니스야.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 조건은 고수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 한편 규태는 무철의 차를 닦으며 관계를 좀 더 잘 맺으려고 한다. 그는 대운빌딩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무철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무철은 처음에는 규태의 행동에 불편해했지만 결국 무철은 규태에게 다가가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다. 라며 규태를 독려했다. 그때 무철은 또 다른 인물을 만난다. 재벌가의 혼외자라는 장 대표와의 만남. 장 대표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며 무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두 사람은 처음엔 거리감을 느끼지만 점차 공통의 관심사와 성격 덕분에 자연스럽게 친해진다. 무철은 장 대표와의 우정을 키워나가기로 마음먹으며 너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라며 웃었다. 이 만남 이후의 이야기와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를 상황을 예고하며 둘은 이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기로 한다. 이렇게 각자의 갈등과 선택들이 얽히며 대식, 해숙, 규태, 그리고 무철과 장 대표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간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